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19분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과 간 시작하기 전에요. 게시판에 오동님께서 6시 7분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죄송합니다. 세종대왕 동상 좌상을 기습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아마 어디 통신사 사진인 것 같긴 한데, 학생들이 들고 있던 펼침막에는 유가족을 우롱하는 박근혜는 물러가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가족 우롱. 네. 기습점거 시위, 이런 말을 들으니까 8, 90년대 생각이 나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시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학생들 사이에 면면이 있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첫 번째 행간은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와이드 사설입니다. 우선 그 중에 일부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조사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 많은 사람이 이번 비극을 계기로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나라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종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새 기구를 만들고 법률 몇 개 정비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 국가 개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네, 저도 한겨레 오늘 이 사설에 큰 의미에서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만들고 대안을 준비해서 조만간 국민에게 직접 사과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수습 종합 선물 세트를 밑에 공무원들에게 만들어 보라고 시켰겠죠. 근데 저는 그거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선 첫째, 공무원 손에 맡겨두면 결국 그 밥에 그 나물밖에는 상차림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특성, 이거 다시 한번 진저리 쳐지게, 몸서리 쳐지게 확실히 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자기 보좌진들, 참모진들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면 청와대 수석들은 결국 자기 밑에 또 관련 부처, 이런, 그다음에 정부 관변단체 무슨 연구소 이런 거 할 거예요. 근데 여지껏 우리나라 정책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넓게 보아서 지금 관피야, 적폐, 무능한 공무원, 이런 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 해법을 공무원들한테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정부는 지금 국가안전처 설립 막 계획 발표한 데 이어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이렇게 꼭 관자 붙여서 하나 자리 만들고 걔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못하면 걔 또 꾸중하고, 이게 옛날식 접근 방법인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기도 전에 처방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옛날식 복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동의가 되는 게, 이런 정부가 지금 그 답안지 쓰려고 하는 걸 보아하니 예전 패턴대로 해서 나아질 게 없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특검으로 한 군데 집약시켜서 발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뒷대목을 좀 더 이어서 들으시죠. 세월호 사건의 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의 과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근인, 대처 과정의 문제점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조사에는 아무런 성역도 없어야 한다. 물론 청와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둘째, 조사의 목적은 단지 처벌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처방전을 만들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셋째, 세월호 사고 조사와 사후 수습은 그 자체가 국민적 치유 과정이 돼야 한다. 네, 구구절절히 누구도 이론을 달거나 시비를 붙이거나 부연할 것 없는 아주 탈탈 잘 털어진 뼈만 잘 모아놓은 글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부분 발췌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는 뭐 국가 안보의 컨트롤, 자기들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이런 재난은 총리실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국가 안보라는 게 뭡니까? 안위, 국가의 안전과 위기 이런 것들을 지키고 외적으로부터뿐만 아니고 자연재해건 뭐건 아무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명확하게 끝까지 확실하게 지킨다. 이런 게 안보 개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김장수 실장 같은 생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하고 그런 생각을 견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상층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겨레 사설은 세월호 참사 국가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의 뭐 이런 기구를 제의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뭐가 되어도 좋겠습니다만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연구원들에게 숙제 내주듯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뭐 하나 내봐라. 형식적으로 뭘 한 건수 올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거국내각 만드는 식으로 그런 정신자세와 개념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완전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 공무원들 일부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도권을 공무원들에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저는 저는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위원회 같은 뭘 만든다면 김용옥 교수 같은 분 이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위원장에 앉힘으로써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진짜로 뭘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져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식으로 무엇이 됐건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민주당 박영선 대표도 아까 우리 양 기자와 정가산책에서 얘기했는데 세월호 특별법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논의되면 훨씬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코워크를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추모 집회를 참여 말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오늘 기사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네. 이래서 공무원들, 공직사회가 불신받는 겁니다. 4년 전 천안함 때도 이랬던가요? 공무원들 추모, 참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공문 내보내고 그랬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죠? 교사들에게 학생이란 자기 자식과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200몇 수십 명을 생떼같이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럼 꼭 안산고 같이 얼굴 맞대고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만 슬프겠어요? 교사라는 직에 계시는 분들, 최소한의 직업윤리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 교사들 중에는 또 자식을 기르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교사들은 추모 집회에 참여 말라? 이게 교육부의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 이런 소리 듣는 거지요. 자업자득이지요. 세상에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 교육부 장관이란 사람 주차장 어느 사진 보니까 이렇게 한 대씩 대거되는 걸 가로로 해가지고 주차장 3칸인가 이렇게 그거 물론 기사가 그랬겠지만 그런 걸 보면은 꾸짖어야죠. 장관이란 사람이 아니 자네 나를 지금 그 얼굴에 똥칠하려고 작정을 했나? 다음에 솔선수범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버젓이 그렇게 몇 시간 있으니까 기자들한테 사진이나 찍히고 말이에요. 진도 실내체육관에 가서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기는 그 가족들 옆에서 턱하니 앉아가지고 그 컵라면인지 뭔지 계란은 안 넣었답니다만 그렇게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서 그 라면이 넘어갑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겨우 한다는 듯이 교사들 추모 집회 참여 말라고 나오고. 이런 공문을 접한 어느 한 공립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슬퍼는 하되 문제 제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손발을 묶고 입도 조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선생님들이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권 이런 걸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간부 및 장관들의 환골 탈퇴, 퇴진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 개조의 첫 장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이 한국선급이라는 회사, 기관이 있죠. 그 선박 안전을 총괄지는 이제 국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해경, 어느 경찰 하나가 한국선급 법률팀장한테 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1시간 후에 간다. 빨리빨리 알아서 대비해라. 어처구니 없죠? 해경 답답하고 화나는 말씀을 제가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또 혈압 올라가고 화만 나실까봐. 근데 제가 안 아이템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모르실 바도 아니고, 아예 문제가 있을 때는 확실히 드러내서 완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점에서 잠시 뉴스 첫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양경찰이 한국선급의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부산지검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부산해경 이모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1시간 뒤 압수수색을 간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가보니 일부 자료가 없는 등 사전에 대비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1시간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정보가 샌 정황도 잡았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정보를 흘린 이 경사를 감찰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 경사가 압수수색 정보를 알게 된 데는 또 다른 정보 유출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결고리를 추적하기로 했다.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죠. 수사 참여도 안 했는데 압수수색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전격성과 기밀성에 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게 최종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내통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대한 해경 측의 조직적인 저항이자 수사 방해입니다. 이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검경합동수사부, 합수부의 한 축인 해경에서 검찰의 수사를 회방 놓고 방해하고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최종 확인이 되면 이건 무조건 색출해서 즉각적 엄벌을 하고 재발 방지,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될똥말똥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유가족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해경이 수사 주체로 나선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뉴스K 황 팀장하고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경은 지금 사람 머릿수 세는 것부터 초동 대응해가지고 선실 유리창 왜 안 깼느냐, 그리고 뒷짐만 지고 있고 시민이 커튼 끈하고 소방호스 연결해서 건지고 있는데 그거 도와줄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들은 그 몸에 뜨는 슈트복 그거 입고 말이에요. 거기 한국 해경이라고 선명하게 찍혀있던 제복을 입고서 시민이 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던, A부터 Z까지 이번 해경은 모든 걸 했는데, 이거야말로 아주 결정적인, 이거는 적극적인 도전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검찰은 이거 확실히 함으로써 합수부를 해체하고 검찰 단독 수사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특검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에 얼마나 한국선급에서 해경을 구워 삶고 유착관계가 있었으면 이런 고급한 정보를 기밀하게 문자로 알려줬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요. 다음 제가 고른 것은 현장에 가봤더니 KBS 기자는 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KBS 입사 4년차 미만 막내급 기자 40여 명이
집단 반성문을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기레기란 말을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뭘까 하고 네이버에다 물어보기도 할까 이랬는데 기레기라는 게 요번에 보니까 기자 플러스 쓰레기, 그래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거더군요. 굉장히 이 말 듣고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기자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들도 이런 용어를 볼 텐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고 참 무섭고 창피했고 통탄했고 그렇습니다. KBS 주니어 기자들의 얘기 일단 먼저 좀 들어보시죠. KBS에 입사 4년차 미만 막내급 기자 40여 명이 자사의 세월호 사고 보도에 대해 자성하는 집단 반성문을 올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전국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에 입사한 38기부터 40기 촬영 취재 기자들은 사내 보도정보 시스템에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A4 12장 분량의 글을 올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며 겪은 일과 심정을 담았다. 38기에서 40기 40여 명이 동의해 10명이 대표로 쓴 글에서 이들은 KBS 기자는 기레기로 전락했다며 사고 현장에 가지 않고 리포트를 만들었고 매 맞는 것이 두려워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가 재난주간 방송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보도를 했는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9시 뉴스를 통해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은 유족과 시청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이 4년차 미만이면 우리 신문사, 언론사 내에서는 그냥 저희들끼리로는 핏덩어리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싱싱한 막내들 이렇게 하면서 한참 투지가 있고 잘 가르쳐서 좋은 언론인으로 이제 키워나가야 하는 그때인데 역시 기백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 KBS 주니어들이 위에다 그렇게 요구했죠. 토론회 하자. 그랬더니 말로는 일부 수용하겠고 이러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정말 구두선이었던 게 말이죠. 오늘 지금 오후에 KBS 간부들이 안산 합동 분향소에 분향 갔다가 분향 제대로 못하고 유가족들한테 쫓겨났어요. 이거 보십시오. 닉네임 21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미디어오늘 이용해서 지금 인용해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뉴스 뜬 걸 봤고요. KBS 주니어 기자들의 요구는 반성은 이겁니다. 단순히 잘 보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누구나 매번 잘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특종할 수 있나요? 잘 보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또는 오보가 아니라 KBS의 방송은 왜곡이었다. 의도적인 왜곡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사고 당사자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가해자였다. 우리는 그들을 타격했다라는 거에 대한 절절한 정직한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자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친구들의 성명서를 하나 골랐고 한두 대목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비평이나 설명이 필요할 대목 같지는 않고요. 이들의 기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 그게 정치권과 시민들이 압력이 되어서 KBS의 상층부를 교체하도록 압력을 하고 언론인들에게 다시 직업윤리, 책임윤리를 회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어떤 기자는 대통령의 첫 진도 방문 리포트는 진도체육관에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모두 없앴다. 거친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로지 대통령의 목소리와 박수 받는 모습들만 나갔다. 이렇게 말했고요. 대통령의 안산 분향소 조문 때는 조문객을 실종자의 할머니인 것처럼 편집해서 시청자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반성이자 내부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아무 내용도 없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중계차나 조간신문 베껴쓰기가 한국방송 KBS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가? 라고 정식으로 자기 자아 비판을 포함해서 상층부에게 비판의 칼을 겨누고 있고요. 또 다른 기자 하나만 더 읽어드리죠. 팽목항에서는 한국방송 KBS 로고가 박힌 잠바를 입는 것조차 두렵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질타를 피해갈지부터 고민하게 됐다. 네, 저는 이 친구들이
연륜이 더해가면서 자기들의 선배처럼 닮아가지 않게 되기를, 그러려면은 기풍이 바뀌어야겠지요. KBS가 이미 공룡이 됐고 동맥경화에 올라갔다는 소리는 많이 나왔지만 이들이 마지막 희망이길, 그리고 그 희망의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언론사 선배로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행가는요, 짧게 해드릴 텐데 하도 황당한 일이어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공항을 이륙하던 공군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툭 떨어져가지고 활주로 해서 이렇게 좀 굴러다니고, 그래서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군 측의 어마어마한 사건 축소 및 은폐였더라. 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했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고 오늘 중앙일보 기자가 기자 칼럼에서 자기 기자 수첩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난달 29일 공군 17 전투 비행단에서 F4 팬텀기가 이륙하던 중 미사일이 땅에 떨어졌다. 사고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약간 손상됐는데 즉시 회수했고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말 그런 줄만 알았다. 공군에 수차례 확인했지만 대답은 같았다. 7일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그 이상이었다. 미사일이 툭 하고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었다. 오작동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그 후 활주로에서 500여 미터를 움직인 뒤 조금 떠올라 1.7km 가까이 날아갔고 다시 땅에 부딪히면서 탄두와 본체가 분리됐다. 이때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주변 2.3km 반경에 흩어졌다. 공군이 처음 설명했던 상황과는 너무 달랐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륙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덜 조여졌는지 툭 풀러져가지고 그냥 좀 미사일 겉에가 좀 외관이 파손 찌그러졌다고 그랬는데 1.7km를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 와, 이거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은 그냥 날아가서 어디 부딪히면 터지나,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는데 이 기자도 당연히 궁금했겠죠. 알아보니까 폭발이 이제 그럼 잘못하면 폭발한 거 아니에요? 라고 기자는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닙니까? 공군에서 말하기를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중에서 공중으로, 비행기에서 비행기나 공중에 있는 물체를 공격하는 미사일이겠죠? 공대공 미사일은 이륙 후에 랜딩 기어라는 것을 올리고 목표물을 조준해서 발사 버튼을 눌러야 폭발까지 된다. 참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조준 발사 버튼을 안 눌렀으니까 터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어쨌거나 미사일이 한 총 토탈 2.3km를 날아갔지만 폭발 안 한 거 보니까 아주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 이제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터질 수는 없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왜 기체가 낡아서 그랬는지, 전선이 잘못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길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조사엔 오래 걸린다 치더라도 첫날부터 이렇게 정직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군이나 공무원, 아무튼 나랏밥 먹는 사람들, 은폐, 축소가 몸에 배였어요. 쉬쉬하고 별거 아니야 그러고 자꾸 줄이고, 그래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철저히 뼛골까지 박혀있기 때문에 세월호 초동 대처가 그렇게 엉망일 수밖에 없었고, 번이 눈앞에서 배가 빠져나가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데도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서라도 뭔 짓을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건져올 생각 안 하고 그랬던 겁니다. 잠수사조차 데리고 오지 않고 첫 출동할 때 그냥 조그만 보트 하나 몰고 왔던 거예요. 이놈의 은폐 축소, 이 버르장머리 뜯어 고치지 못하는 한 특별법 아무리 만들고 대통령이 호통치고 아무래도 백년 하청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국가 개조 플랜 만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래서 드렸습니다. 네, 얼빠진 공군들, 우리 세금 많이 쓰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